네, 이번 시간에는 넘파이의 여러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넘파이 배열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넘파이 배열을 nArray라고 해서 nArray는 np, 우리가 넘파이를 np라고 저장을 했으니까 np.array에 1, 3, 5, 7, 9 이런 식으로 우리가 nArray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한 것은 바로 1차원 배열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배열을 할 때 여러 차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1차원 배열, 그리고 이런 1차원 배열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것이 2차원 배열이다라고 하고요. 이 2차원 배열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쌓여지면 이와 같이 3차원 배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형태가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데이터들은 데이터의 양이 많기 때문에 1차원 데이터로 표현되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데이터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차원 배열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행과 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로의 각 줄을 우리가 행이라고 하고요, 세로의 각 줄을 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2개의 행과 5개의 열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차원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1차원 배열을 할 때는 여기에서 끝났죠. 13579에서. 자, 그런데 이 행 밑에 다른 행을 넣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대괄호 안에 다시 또 대괄호를 넣어서 첫 번째 행, 콤마, 두 번째 행에 있는 배열을 넣어주게 되면 이와 같이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다시 코드 추가를 해서 네, 다시 darray에다가 자, 얘는 np, numpy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numpy array에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지금 넣는 것이 1행의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콤마하고 다시 괄호를 여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걸 넣어주는 거예요. 2, 4, 6, 8, 10. 네, 이렇게 넣어주면 끝납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darray가 그러니까 뭔지 실행을 해보면 뭔가 타입에 에러가 있었네요. 코딩을 할 때. 네, 어떤 에러였나 하면 자, 여기에서 그죠, 뭐가 빠졌냐면 큰 대괄호가 하나 빠졌습니다. 큰 대괄호를 여기 하나 넣고 마지막에도 하나,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그 안에서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 실행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2개의 행과 5개의 열로 만들어진 넘파이 배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shape이라는 명령어를 배웠어요. 자, 먼저 여기부터 볼게요. darray의 배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 darray shape을 누르면 자, 이와 같이 2,5라고 나옵니다. 네, 두 줄이고 세로가 가로가 두 줄이고 세로가 5줄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요. 하지만 우리가 1차원 배열이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5, 이렇게만 나왔죠? 네, 이건 1차원 배열일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5개의 원소가 있다 라는 식으로만 알려줘요. 자, 그러면 2차원 배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추가를 해서요.
어레이의 shape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면 2,5 두 줄에 가로로 두 줄, 세로로 5줄이 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배열의 형태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우리가 2,5 가로가 두 줄, 세로가 5줄인 것을 이 배열의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넣을 때 어떤 식으로 넣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배열을 바꾸는 방법을 모른다면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위해서, 인공지능 코딩을 하기 위해서 배열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행열을 한번 바꿔볼게요. 가로가 2, 세로가 5인 행열을 가로가 5, 세로가 2인 형태로 한번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해요. reshape이라는 명령어입니다. reshape이라는 명령어를 넣은 다음에 내가 바꾸고자 하는 형태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얘가 바로 바꿔줍니다. 자,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냐? 자, 이렇게 있으면 내가 5개 2개로 하면 2개씩 묶어서 이렇게 2개씩 묶겠죠? 네. 아, 이게 동그라미가 3개가 아니라 2개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가 1, 그 밑에 얘가 쌓이고 그 밑에 얘가 쌓이고 이렇게 한 층씩 쌓입니다. 1, 3, 5, 7, 9, 2, 4, 6, 80.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형태가 바뀌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reshape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새로운 줄을 열어서 D, 5를 5랑 2로 바꾸겠다. 네, D array, 우리가 D array를 reshape 하겠다는 거예요. 네, reshape를 하고, 자, 이때 내가 5,2의 형태로 하겠다 한 다음에 자, 얘 배열을 한번 불러보면 배열 형태가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세로로 가로로 5줄에 세로로 2줄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reshape 명령어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reshape 명령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2차원의 배열을 1차원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D array 자체가 가로로 2, 세로로 5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 가로가 5, 세로가 2인 형태가 아니라 가로로 10개가 되게끔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차원 배열일 경우 형태를 나타낼 때는 원소의 개수하고 콤마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D array 한 다음에 reshape 얘를 총 원소의 개수는 10개니까 10 콤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면 한번 해볼게요. D 10으로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D array 자체를 reshape 하는데 얘를 10 콤마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D 10을 이렇게 눌러보면 한 줄로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장에서 실습을 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numpy 배열 형태 바꾸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